개장 전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.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. 중요한 이슈를 선별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BK 투자증권의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주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주임님과 해볼까요? 주임님, 전력기기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들고 있지 않다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이제 미국발 호재,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볼까요?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계속 더 즐겨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. 즐기는 것 그럼 보유자들이 즐겨야 된다는 아니요, 거예요? 신규 매수로도 일단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도 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가 작년쯤에는 요 전력기기를 얘기했을 때 이 산업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고점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특히 그런 배경 중엔 특히 이 전력기기라는 산업 사이클 자체가 한 30년 정도의 긴 기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주보다도 상당히 좀 물리면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좀 섹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좀 다른 얘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한 2022년부터 이런 그 사이클에 대한 그런 재고들이 계속적으로 소진되어 오면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났었고요. 근데 지금 다시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데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발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. 그래서 이전에 좀 교체되어 왔던 산업 주기와 추가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발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지금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냐면 이 예전에 있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 센터와는 확연하게 좀 데이터 소모 그 전력 소모량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AI 데이터 센터발 그러면은 전력 기기가 좀 바뀐다 하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?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하게 전력량에 대한 소모량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이 기존에 있어왔던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기존 변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쪽을 보면은 이 고전압 변압기 쪽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특히 국내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좀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HD,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이쪽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변압기면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만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이 이제 밑에 단에 있는 변압기들도 분명히 이제 수요가 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선까지도 좀 같이 보는 좀 느낌으로 보셔야 될 거고, 하지만 아마도 대장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또 뭐 호재 쪽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갈등이 사실 이 변압기 쪽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었습니다. 특히 한 2021년도,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좀 점차 줄어들면서 한 반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. 그래서 국내 업체에 좀 상당히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는 좀 증가 중인데 이 사이클이 상당히 길다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투자라는 것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요라는 부분에서 이 지속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해줬던 그 말이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즐겨도 된다. 신규 진입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끌고 가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AI 확산으로 인해서 빛을 확실히 보고 있는 전력기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유례없는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. HD 현대일렉트릭 단기간 내 업황 피크아웃일까요? 아니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, 차장님? 지금 현재 전력기기 쪽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초호황이거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제품군의 어떤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도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얘기했었던 이 전력난 그러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다른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를 봤을 때 뭐 1, 2년 전보다 지금 4배 이상 지금 올라왔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
이 산업 자체가 어떤 지금 이제 교체 수기도 맞물리고 또 AI에 대한 그런 수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 사우디 쪽에서 중동 쪽에서 수주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어떤 돈 많은 어떤 국가들이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랑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또 이번에 1분기 호실적을 나온 걸 봤을 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산업에 대한 사이클 부분이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. 우선 이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정직하게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고 또 이 부분이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은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 오른 다음에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이 주가는 간단하잖아요. 주가 좀 올라간 다음에 이 보유자들이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익실은 거의 안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땐 H현대일렉트릭의 주가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지금 투자자들 높게 지금 점쳐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전력기기 지금 호황이 아닌 더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 안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조정이 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주인님은 어떻게 보실까요? 앞서서 즐겨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즐길 종목 주셔야 되겠죠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과 변압기 쪽을 네. 좀 많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에 대장인 건 좀 확실하다.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. 네,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체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보세요? 상단이요? 일단은 이 보유자들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시겠지만 신규 매수로 진입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력기기 안에서 정말 많은 기기들이 있잖아요. 근데 뭐 현대일렉트릭, HD 현대일렉트릭만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다른 기업 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? 뭐 전력기기라고 한다면 뭐 전선도 많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약간 덜 오르는 게 이제 LS 같아요. LS. LS는 말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랄 수 있는데 뭐 LS IND 또 역시 LS 전선 여러 가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선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LS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떤 전선에 대한 특히 이제 권선이죠. 권선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뭐 지주회사라는 약간의 좀 특성상 어떤 이 다른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덜 오른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LS IND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구리선보다도 이 통신선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거에 대한 진보 이익도 괜찮고 또 이제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미국 쪽의 수주 부분도 저는 당분간 또 좋은 어떤 기술력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지주회사 이 LS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그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LS는 비교적 적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더 진입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? 그렇죠. 저는 어떻게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지만 전력기계 쪽에서도 약간 그 포트를 좀 다양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변압기 쪽도 그렇고 뭐 전선 쪽도 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에서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또 LS로 좀 조금씩 뭐 자금을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저희 첫 번째 주제로는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.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했던 인도 방문을 미루고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FSD 때문인데 이번에 FSD 관련된 중국의 진출 가능성 오늘장에서 자율주행 테마 각광받을 수 있을지 김용빈 주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은 이번 FSD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전에 가져왔던 테슬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, 중국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FSD가 이렇게 예정돼 있다, 이렇게 뭐 로이터라든지 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다 많이 나왔었는데, 지금 이 FSD가 특히 지금 사실 북미에서만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. 아니, 사실상으로는 국내에서도 되긴 하지만 완전한 FSD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이제 시범이 되고 있는데, 사실 이 중국에서도 이 만약에 FSD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진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. 기존에 왜 FSD가 중국에서는 그러면 안 됐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,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외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것을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심지어 테슬라 차를 가지고도 이 관공서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, 근데 이런 상황을 중국 이제 그 정부에서 좀 바꾸고 주게 된다면은, 특히 중국 내에서의 지금 뭐 BYD라든지 그런 저가형 자동차들이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추세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또 잠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고, 또 사실 이 FSD라는 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런 데이터 쪽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테슬라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지만, 심지어 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는 시간에 딱 맞게 중국에서 이 데이터 안전 검사라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그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지금 안전 적합성 검사를 좀 판정을 받았고요. 그래서 이 FSD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, 그리고 최근에 이 FSD 관련해서 이 라이선싱 얘기가 있었었죠. 일각에서는 지금 포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이 FSD가 사실 라이선싱으로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밸류 자체는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, 기존에 좀 완성차에 대한 좀 그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었지만, 앞으로는 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도 변모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, 그런 부분에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, FSD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는 이 국내에서도 특히 이 테슬라 관련주라든지,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에서도 특히 이 카메라 쪽, 그런 쪽으로도 예전에 좀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,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일론 머스크 방문으로 인해서 데이터 안정 적합성 판정까지 받았고, 거기에다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출 장애물 또한 한 단계 넘어선 만큼 더욱더 FSD 관련된 모멘텀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예, 저희 반도체 쪽으로도 질문 드려볼게요, 차장님. 삼성이 파운드리 우군 확보에 좀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EUV 노광 장비 핵심 부품사 자이스 CEO를 만났더라고요.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장비 원체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어줄지 어떻게 보세요? 우선 이번 행보가 좀 특이한 게, 예. 원래 이재용 회장이 어떤 방문했을 때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. 고객사, 자기들한테 일감을 물어주는 고객사, 아니면 이 협력사, 그러니까 이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이 회사에 방문하는 그런 상황인데, 이 자이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ASML 쪽에서의 노광 장비 부품을 제공하고, ASML이 이 삼성전자에 노광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,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이제 자이스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방문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노광 장비에 대한 이 어떤 그 메커니즘 할 수 있겠죠. 삼성 그리고 ASML, 자이스,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맹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만큼 향후에 봤을 때도 이런 좀 AI 쪽에서의 관련된 이런 삼성 쪽에서 행보를, 삼성 자체도 나중에는 노광 장비나 이쪽에서의 이 장비에 대한 이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이번에 행보 같은 경우는 그전과는 좀 많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세분화해야 되는 전략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이 됩니다. 그럼 현 시점에서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장비 쪽에 포커싱
두시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? 뭐 장비 쪽도 그렇고 저는 전체 뭐 소재 뭐 이런 기업들 쪽에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떤 반도체 쪽에서 쏠림 현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예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또 이제 뭐 반도체, 뭐 태양광 이쪽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업력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. 주성 엔지니어링 장점이 저는 그거 같아요. 여러 사업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업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 탑픽 우리 차장님의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. 주임님의 FSD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. 11월 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현대 오토웨버, 퓨런티어, 넥스트 칩 모두 다 거의 30%에서 20% 상승 흐름을 나왔다가 지금은 모두 다 하락폭을 다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한 상황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아마 오늘 특히 상승이 좀 많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중에서는 아마 퓨런티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이 FSD 관련한 부분은 특히 이 카메라 쪽을 좀 저는 면밀하게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내 이제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북미 유명 전기차 쪽으로 이제 앞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업체로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게 되는데 이 특히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싱 카메라 요 모듈을 이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유의미한 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퓨런티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IBK 투자증권의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